여러분, 뇌가 피로해서 일에 집중이 어려우신가요? 밤에 잠을 설쳐서 매일 뒤척이시나요? 원인 모를 염증 때문에 힘드신가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는 약도 드셔보고 비싼 영양제도 꾸준히 챙겨 드실 겁니다. 그럼에도 몸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건 더 이상 여러분의 노력의 탓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탓하십니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병원에서는 결코 알려주지 않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병원의 입장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이 잠 못 이루고 피로하고 염증에 시달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뇌와 신경세포가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지친 뇌를 활성화하고 불면증과 염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우 간단해요. 매일 드시는 호두에 이것 한 가지만 추가하면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과를 느끼려면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황금 비율로 섭취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그 비결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파트 1. 여러분, 우리가 젊은 시절의 피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면 탄력 있게 다시 튀어올랐죠. 꼬집어도 즉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떤가요? 피부를 누르면 자국이 한동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포가 경직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피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 수십억의 뇌세포와 신경세포도 동일하게 마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호두와 이것을 말씀드렸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세포를 주방의 환풍기에 비유해 보세요. 환풍기가 새 것일 때는 기름때를 힘차게 빨아들이고 신선한 공기를 원활히 들여보냅니다. 하지만 환풍기가 녹슬고 기름때에 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리 연기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집안은 연기로 가득 차며 신선한 공기는 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우리 뇌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가 딱딱하게 굳어지면 뇌의 필수적인 영양소와 산소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뇌가 활동하며 생긴 노폐물, 즉 뇌의 독소는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무리 잠을 자도 머리가 흐릿하고 뇌가 피로한 이유입니다. 뇌세포가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독소에 절어 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어도 뇌가 휴식하지 못합니다. 신경세포가 굳어버리면 휴식 신호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도 자꾸 깨게 되는 것입니다. 빠져나가지 못한 이 노폐물들이 결국 우리 몸 곳곳을 순환하며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이유 없이 어깨가 아프고 무릎이 쑤시는 것이 모두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피로하고 잠 못 들고 염증에 시달리는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뇌세포와 신경세포가 딱딱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이것을 세포막의 유동성이 떨어졌다고 표현합니다. 파트 2.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세포가 이렇게 딱딱해지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식단에 해로운 지방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60%는 지방이며 뇌세포의 껍질, 즉 세포막은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식용유나 가공식품으로 나쁜 오메가6 지방을 과도하게 먹으면 세포막이 뻣뻣하고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반대로 호두와 같은 좋은 오메가3 지방을 먹으면 세포막이 부드럽고 유연해집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식단이 이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호두가 아무리 좋아도 이미 굳어버린 세포막을 그것만으로 되돌리기에는 힘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호두를 먹어도 효과를 보지 못한 분들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두와 함께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뻣뻣하게 굳어버린 뇌세포의 문을 열어줄 강력한 열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파트 3우리 뇌세포를 아주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낡고 녹슨 문이라고 상상해보세요. 호두에 있는 좋은 오메가3 지방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귀한 손님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먹어온 나쁜 오메가6 지방이 문틈 사이에 시멘트처럼 혹은 붉은 녹처럼 끼어서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귀한 손님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두가 뇌에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일 챙겨 먹어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셨던 분들의 진짜 비밀입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또 다른 영양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 굳어버린 녹을 부드럽게 닦아내는 윤활유이자 틈새에 낀 이물질을 녹여버리는 강력한 천연 제거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먼저 들어가서 수십 년간 딱딱해진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고 닫혀있던 영양소 통로를 활짝 열어줍니다.
세포의 문이 활짝 열리면 그제서야 비로소 호두에 좋은 오메가3 지방이 뇌세포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세포막의 유동성이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호두만 먹었을 때는 밖에서 문만 두드리다가 지쳐 돌아가던 좋은 지방들이 이것을 만나 비로소 뇌세포의 안쪽까지 들어가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트 4. 뇌세포가 좋은 지방으로 가득 채워지면 세포막은 다시 젊은 시절처럼 말랑말랑하고 유연해집니다. 세포가 이렇게 유연해지면 그때부터 우리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뇌세포는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스펀지처럼 마음껏 흡수합니다. 반대로 뇌가 활동하며 쌓였던 독소와 노폐물은 세포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됩니다. 뇌가 깨끗하게 정리되니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멍하고 무겁던 그 지독한 뇌의 피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낮 동안 흥분했던 신경세포가 이것과 호두의 도움으로 안정을 되찾고 이제 쉬어라 하는 휴식, 신호를 제대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도 잠들기 힘들었던 몸이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면증이 개선되는 핵심 원리입니다. 또한 세포가 건강해지면 우리 몸 전체를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문제를 일으키던 염증 신호가 감소합니다. 이유 없이 쑤시던 어깨와 무릎 통증, 원인 모를 피부 트러블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만성 염증이 완화되는 과정입니다. 결국 호두는 우리 뇌에 꼭 필요한 최고급 연료이고 이것은 그 연료를 엔진에 잘 전달해주는 특수 엔진 오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연료를 가득 채워도 엔진 오일이 없으면 엔진이 고장나고 차가 멈추듯 호두를 드셔도 이것이 없으면 뇌세포가 그 좋은 영양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만나야만 굳었던 뇌세포가 다시 활력을 찾고 여러분의 몸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파트 5자. 그렇다면 뇌세포의 문을 여는 이 강력한 열쇠,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시겠죠? 그리고 호두와 어떻게 먹어야 그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해결책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요리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주방 선반에 이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딱 3일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감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단 3일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황금 비율로 이 두 가지를 정확한 방법으로 드셔보세요. 수십 년간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지긋지긋한 뇌의 피로가 사라지고 밤에 깊은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굳었던 뇌세포가 다시 숨 쉬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했듯이 정확한 방법으로 드셔야만 합니다. 그냥 호두 따로 이것 따로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호두와 이것의 완벽한 황금 비율과 가장 효과가 좋았던 섭취 시간을 오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분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살 김 여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정말 간절한 표정이셨어요. 선생님, 저는 30년 동안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단 1시간도 눈을 붙이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수면제마저 효과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잠을 못 자니 낮 시간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릿속에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신문 한 줄을 읽어도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게 바로 뇌가 피로에 절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후가 되면 이유 없이 무릎이 쑤시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파왔죠. 바로 만성염증 때문이었습니다. 뇌세포가 굳어버리니 온몸의 신경계가 망가졌던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노화라고만 했습니다. 더 강한 신경 안정제와 수면제를 처방해 줄 뿐이었죠. 좋다는 영양제 이름도 모르는 비싼 한약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여사님은 내가 이러다 정말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이러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매일 밤을 울면서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사님의 그 굳은 세포막, 그 닫혀버린 뇌세포의 문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그 비싼 약들 다 끊으셔도 좋습니다. 병원을 더 다니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딱 3일만 제가 시키는 대로 호두에 이것들 넣어서 드셔보세요. 여사님은 제 말을 믿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셨죠? 아니, 선생님. 대학병원에서도 못 고친 병을 고작 호두에 무언가를 넣는다고 이 지긋지긋한 불면증과 뇌 피로가 사라진다는 것을 믿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이 지났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여사님의 얼굴이 제가 알던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늘 어둡고 찌푸린 표정이 아니라 얼굴이 환하게 피어 있었어요. 그분이 제 손을 덥석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수면제 없이 무려 5시간을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잤습니다. 이게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라고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 달을 꾸준히 드신 후에는 아침에 머리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안개가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신문을 다시 읽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쑤시던 무릎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굳었던 뇌세포와 신경세포의 문이 이것으로 인해 활짝 열리고 호두의 좋은 영양분이 염증을 잠재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파트, 육수원에 사시는 76살 박 아버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분은 뇌 피로보다는 만성 염증이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하셨죠. 50견인 줄 알고 무려 2년 동안 동네 병원에서 비싼 주사를 맞고 매일 물리 치료를 받았지만 밤만 되면 팔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옷을 입는 것조차 아들에게 부탁해야 할 정도였죠. 자존심이 상해서 매일 화만 내셨다고 합니다. 이분 역시 뇌와 신경세포의 염증 신호가 2년 내내 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아버님께도 호두와 이것들 함께 드시라고 강력히 권했습니다. 아버님은 처음엔 화를 내시더군요. 의사 양반 장난하는 거요? 내가 이 어깨 고치려고 수백만 원을 썼는데 고작 먹는 걸로 이 통증이 낫는단 말이요? 하지만 옆에 있던 따님이 아빠, 믿져야 본전이잖아. 제발 한 번만 해보자 라고 설득하셨죠. 아버님은 마지못해 따님이 정성껏 만들어드린 호두와 이것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똑같이 3일째부터 일어났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깨가 다 나은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밤에 잠을 잘 잤다고 하셨습니다. 통증 때문에 항상 설잠을 잤는데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는 겁니다. 불면증이 먼저 해결된 것이죠. 그리고 정확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님이 혼자서 겨울 외투를 직접 입고 병원에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팔은 어떠시냐고 물었죠. 아버님이 멋쩍게 웃으시며 말씀하시길 아직도 뻑뻑하긴 한데 이제는 내 손으로 옷을 입을 수 있어. 통증이 절반은 넘게 줄어든 것 같소.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굳었던 세포가 열리고 호두의 강력한 항염증 성분이 이것의 도움을 받아 염증의 근원지에 정확히 도달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분들은 비싼 약이나 특별한 시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제가 알려드린 황금 비율로 호두와 이것들 섭취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순간입니다. 수십 년간 닫혀있던 뇌세포의 문을 열어주고 불면증과 뇌피로 그리고 지긋지긋한 염증을 잠재울 그 강력한 열쇠 이것의 정체를 드디어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들기름입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평범한 들기름이 맞습니다. 에게 그게 다야? 라고 실망하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듯이 우리가 아는 들기름과 뇌를 살리는 들기름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확한 방법과 황금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왜 하필 들기름일까요? 제가 아까 뇌세포가 굳는 이유는 나쁜 오메가6 지방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호두에는 우리 뇌에 좋은 오메가3 지방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들기름 역시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식물성 기름 중에 오메가3, 즉 알파 리놀렌산의 왕입니다. 무려 60% 이상이 오메가3입니다. 호두의 지방과 들기름의 지방이 만났을 때 굳어있던 세포막을 여는 가장 강력한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호두가 최고급 연료라면 들기름은 그 연료를 엔진 끝까지 완벽하게 밀어 넣어주는 특수 엔진 오일인 셈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야만 비로소 완전한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황금 비율을 알려드립니다. 종이와 펜이 있다면 적어 두셔도 좋습니다. 먼저 호두는 하루에 딱 한 줌, 그램수로 따지면 약 30g 정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알 호두로 대여섯 알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너무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딱 30기입니다. 다음은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밥숟가락으로 딱 한 스푼, 약 10ml에서 15ml입니다. 이 비율이 1:1 혹은 호두가 조금 더 많은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보다 더 많으면 오히려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먹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호두 대여섯 알을 입에 넣고 아주 천천히 입에서 죽이 될 때까지 씹어주세요. 호두의 고소한 기름이 입안에 가득 찰 때까지 씹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들기름 한 스푼을 입에 머금고 입안에서 호두와 함께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삼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이들이나 이가 약하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호두 데워서 달을 미리 잘게 다집니다. 칼로 다져도 좋고 절구에 빻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믹서기처럼 너무 곱게 갈아버리면 좋지 않습니다. 뇌를 깨우려면 씹는 식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다진 호두에 들기름 한 스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마치 고소한 건강 소스처럼 되겠죠? 이것을 숟가락으로 떠서 천천히 씹어 드시면 됩니다. 자, 비율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언제 먹어야 할까요? 바로 아침 공복입니다.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신 후에 바로 이 호두 들기름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밤새 우리 몸은 쉬면서 뇌세포는 새로운 영양분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칩니다. 위장이 텅 비어 있을 때 이 강력한 뇌 영양제가 들어가야만 다른 음식물에 방해받지 않고 위장에서 즉시 흡수되어 혈관을 타고 뇌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식사 후에 드시거나 점심, 저녁에 드시면 이미 위장에는 다른 음식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기름이 다른 음식 찌꺼기들과 뒤섞여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저 칼로리 높은 지방 덩어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효과가 10에서 1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아침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드실 때의 태도입니다. 절대 그냥 꿀꺽 삼키지 마세요. 입안에 넣고 최소 30초 이상 천천히 씹으면서 그 고소한 맛을 음미하셔야 합니다. 입안에 침과 들기름, 호두가 충분히 섞여야 합니다. 우리 침 속에 있는 소화 효소가 이 기름들을 분해할 준비를 해야 위장에 부담이 없고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파트 7- 한번 강조합니다. 호두 따로, 들기름 따로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함께, 그리고 아침 공복에 천천히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지켜질 때 여러분의 굳었던 뇌세포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좋은 호두 들기름을 매일 꾸준히 드실 수 있는, 그리고 그 효과를 12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최적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처음 며칠은 하다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호두 데워서 알을 미리 빻아서 작은 종지 그릇에 담아 두세요. 그리고 그 옆에 들기름병을 함께 식탁 위에 꺼내놓고 주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신 뒤 식탁에 앉으면 이미 준비된 재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강력한 행동 유도 장치입니다. 뇌가 고민할 틈도 없이 바로 들기름 한 스푼을 붓고 섞어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최적화 비결은 보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한 만큼 공기와 빛, 그리고 열에 아주 약합니다. 산패가 빠르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스레인지 옆에 들기름을 두고 드신다면 그것은 뇌 영양제가 아니라 독을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메가3는 산패되는 순간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과산화 지질이라는 발암 물질로 변합니다. 그러니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뚜껑은 사용 후 즉시 꽉 닫아야 합니다. 또한 절대 가열하시면 안 됩니다. 호두 들기름은 무조건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안전수칙과 주의사항입니다. 제가 아무리 뇌를 살리고 불면증과 염증을 잡는 기적의 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도 이 호두와 들기름이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경우입니다. 바로 견과류 알레르기, 특히 호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만약 본인이 이전에 호두나 땅콩 같은 견과류를 드시고 입술이 붓거나 가려움을 느끼거나 숨이 가빠지는 증상을 경험하셨다면 절대 이 방법을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건강법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소량으로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올 수 있으니 이 점은 생명처럼 중요하게 지켜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평소 위장이 아주 약하고 기름진 음식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며 잦은 설사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호두와 들기름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지방 조합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방입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 고농축 지방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메스껍거나 혹은 바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나신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혹은 제가 알려드린 양의 절반, 아니 4분의 1만 먼저 드셔보시고 몸의 반응을 천천히 살피면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대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신장, 즉 콩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계시거나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호두에는 좋은 성분도 많지만 인과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 인과 칼륨을 잘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성분들이 몸에 쌓여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인산 혈증이나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신장 질환으로 병원 관리를 받고 계시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담당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내가 이렇게 먹어도 괜찮은지 반드시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 예를 들어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혹은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근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들기름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 순환을 돕고 피를 맑게 합니다. 이것이 약효와 중복되어 약의 효과를 너무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피가 잘 멎지 않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런 약을 드신다면 호두 들기름 섭취 전후로 최소 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시는 것이 안전하며 가장 좋은 것은 역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모든 내용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되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그토록 강조하며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여러분을 수십 년간 괴롭혔던 그 지긋지긋한 뇌 피로와 만성 불면증, 그리고 온몸을 쑤시게 하던 염증을 잡는 비결이 아주 멀리 있거나 수백만 원짜리 비싼 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여러분의 주방에 어쩌면 오늘 저녁장을 보러 가서 바로 살 수 있는 이 평범하디 평범한 호두와 들기름 한 숟가락에 있었습니다. 복잡한 준비나 값비싼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침에 딱 한 번 제가 알려드린 그 황금 비율로 섞어 드시면 되는 일입니다. 굳어버린 뇌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 조합입니다. 들기름이 먼저 굳은 문을 닦아내고 호두의 좋은 영양이 그 안으로 들어가 세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거듭 강조했듯이 간단하다고 해서 절대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면서 드셔야만 여러분의 굳었던 뇌세포가 다시 말랑해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욕심내지 마십시오. 딱 3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다른 모든 것을 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호두 몇 알과 들기름을 식탁 위에 미리 꺼내 두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위대한 첫 번째 실천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여러분의 굳어버린 뇌를 깨우는 첫 번째 선물로 이 고소한 호두 들기름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음미해보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지난 수십 년간 여러분을 괴롭혔던 뇌 피로와 불면증, 그리고 통증의 고리를 끊어내는 위대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부터 변화하는 길입니다. 내 몸의 주인이 되어 내 주방에 있는 이 천연식품으로 내 몸을 스스로 치유하는 길입니다. 하루 한 숟가락의 실천으로 맑은 정신을 되찾고 통증 없는 아침을 맞이하며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두 번째 길을 선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가 저에게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딱 3일간, 아니 일주일간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신 뒤에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는지, 밤에 잠은 잘 주무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꼭 남겨주세요. 나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는 다짐 한 줄도 좋습니다. 저도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며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저를 찾아왔던 그 68살 여사님처럼 불면증으로 매일 밤을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이유 모를 염증과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이나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그분들의 남은 인생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디 매일 밤 깊은 잠 주무시고 아침마다 맑은 정신으로 깨어나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